오늘 아침 식빵에 버터를 바르려다 멈칫하셨나요? 아니면 점심때 삼겹살의 비계를 꼼꼼히 잘라내셨나요? 우리는 대사증후군, 고혈압, 뱃살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본능적으로 지방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혈관을 막고 배를 야오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억지로 먹었던 퍽퍽한 닭 가슴살과 밍밍한 샐러드가 오히려 당신의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키고 있었다면요. 반대로 죄책감을 느끼며 피했던 버터와 스테이크가 당신의 혈관을 청소하고 뱃살을 빼주는 열쇠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50년 동안 전 세계를 속여온 거대한 지방의 거짓말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니나 타이슐스라는 한 저널리스트의 9년에 걸친 집요한 추적 끝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책 지방의 역설은 우리가 건강한 식단이라고 믿었던 저지방 식단이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거대한 실험이었다고 고발합니다. 그 실험의 대상은 바로 우리 모두였죠. 시간을 1900년대 초반으로 돌려봅시다. 당시 사람들은 버터, 라드, 고기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할머니의 요리법엔 항상 동물성 지방이 가득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절엔 심장병이나 비만, 대사증후군 같은 병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도 날씬했고 혈관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건 1950년대였습니다. 미국의 생리학자 앤설 키스는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심장병을 유발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유명한 식단 심장 가설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 그저 가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에 맞는 나라들의 데이터만 골라서 발표했고 반대되는 증거들은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정치와 만나면서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정부는 급증하는 심장병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했고 앤설 키스의 이론은 아주 그럴싸한 핑계가 되었죠. 지방을 줄여라. 이 한마디가 전 세계의 식탁을 지배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계란 노른자를 버리고 우유는 저지방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방은 음식의 맛과 풍미, 그리고 포만감을 줍니다. 지방을 빼버리니 음식이 맛이 없고 먹어도 배가 고픈 겁니다. 식품 회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넣었을까요? 바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때부터 대사증후군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방 대신 선택한 탄수화물과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미친 듯이 뿜어내야 했습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뱃살이 늘어나고 혈압이 오르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심장병을 막으려고 시작한 저지방 식단이 비만과 당뇨라는 전염병을 불러온 셈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동물성 지방을 대체한 식물성 기름의 정체입니다.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 식물성이라니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이 기름들은 고온 압착과 화학 처리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생성되기도 하죠. 고체로 만들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면 최악의 트랜스 지방이 탄생합니다. 혹시 옛날 맥도날드 감자튀김이 지금보다 훨씬 맛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과거엔 소기름인 우지로 감자를 튀겼습니다. 고소하고 바삭했죠. 하지만 식물성 기름이 건강하다는 압박 때문에 튀김류를 바꿨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맛도 잃고 산화된 식물성 기름이라는 독소까지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중해 식단이 건강의 정석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올리브 오일을 듬뿍 먹는 그 식단 말이죠. 저자 니나 타이숄스는 이 또한 과장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크레타 섬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만 먹은 게 아니라 양고기와 치즈 같은 동물성 지방도 엄청나게 섭취했습니다. 핵심은 식물성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천연 지방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과학적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최근에 수많은 연구들은 포화지방 섭취와 심장병 사망률 사이엔 연관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포화지방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지방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방은 우리가 먹는 3대 영양소 중 유일하게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버터를 먹어도 혈당은 오르지 않고 췌장은 쉴 수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되어야 우리 몸은 비로소 쌓여있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방에 대한 공포를 버리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무조건 저지방, 무지방 제품을 고르는 습관부터 멈추세요. 저지방 요거트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퍽퍽한 살코기 대신 지방이 적당히 섞인 고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마가린 대신 진짜 버터를 드세요. 가공 버터가 아닌 우유 100%로 만든 천연 버터 말입니다. 요리할 때 식용유 대신 버터, 라드 혹은 코코넛 오일처럼 열에 강한 포화지방을 사용해보세요. 이것들은 고온에서도 쉽게 산화되지 않아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방을 충분히 먹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식사 후 찾아오던 거짓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지방은 소화 속도가 느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간식을 찾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루 총 섭취 칼로리가 조절됩니다.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식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니나 타이숄스는 책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과학을 맹신하느라 너무 많은 건강을 잃었다. 이제 자연이신 그대로의 지방을 식탁으로 다시 불러와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살을 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물론 지방을 먹으라는 말이 기름을 들이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탄수화물, 특히 설탕과 밀가루를 줄이면서 그 자리를 좋은 지방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그대로 많이 먹으면서 지방까지 많이 먹는다면 그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고지방보다는 저탄수가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마세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점검해보세요. 식물성 식용유로 볶은 요리 대신 버터에 구운 고기와 채소를 올려보세요. 50년의 거짓말에서 깨어나 내 몸이 진짜 원하는 연료를 넣어줄 때 당신의 몸은 놀라운 치유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심혈관 질환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질환, 췌장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단을 급격히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몸의 상태는 다르니까요.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리셨나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 함께 나눠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